네,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아, 괜찮아. 한 민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한반도가 중국과 이제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무관 역사와 문화를 가졌었는지 한번 찾는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집사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참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역사를 좋아하나요? 역사 좋아해. 학교에서 지금 역사 수업을 3학년들은 안 들었어요. 4학년도 안 들었어요. 4학년 들어. 중일도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네. 중일도 안 들어. 역사를 진짜 교육을 안 하고. 그래서 집사님도 중학교 갔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를 대부분 이제 막 연도 숫자 외우기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너무 재미없죠. 역사는 약간 퍼즐 같은 거. 퍼즐이고 패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당시 때 이제 프랑스에 누가 저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근거관계를 또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퍼즐처럼 생각하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세계사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큰 흐름을 좀 보면 좋겠고 가장 오늘 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이야기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고조선, 무역, 그리고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야. 중국이 어느 날 2002년도부터 시작한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걸 이제 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한테 또는 전 세계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역사 이제 우리 역사야. 근데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거죠. 그죠? 처음에 얘기하는 게 현재 걔네들이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 이제 북한 이후에 있는 그 땅에서 다 있었던 역사니까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야. 우리 땅에서 있었던 역사니까 우리 역사지.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민국은 이제 우리나라 민주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걸로 해서 붙였고 대한에서 한이 어디서 온 한일까? 한나라? 한반도 한?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삼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나도 뭐 그런 거 그냥 지나쳤던 근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을 만들 때 이 삼한의 정통성과 어떤 이 유구한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대한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을 이어받아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 이 북쪽은 너네 거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역사야. 세 번째, 중국은 원래 한족만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도 다 중국의 통치 체제 아래 있던 거야. 너네도 고려 때 조선 때 왕조 책봉 받고 조공도 했었지. 그러면 다 우리 역사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다 우리 거야. 우리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 중국 땅에서 있었던 나라니까 중국 역사지.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민족이 흔들고. 우리 역사. 어? 우리 민족이 어.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지.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다. 민족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언어. 언어 또 문화. 문화. 맞아요. 글쎄 다음 목사님도 이제 문화의 중요성 이야기하셨지만 자 첫 번째 아닌데 자, 첫 번째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 역사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역사의 기속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거 첫 번째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반도의 남부 삼한을 이어받았잖아. 북부는 너희랑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부의 역사 삼한도 북부, 고조선, 고구려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남부 삼한을 이어받는다고 했지만 그 삼한이 고조선에서 시작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중국은 원래 다민족이었고 막 우리한테 너네 채권도 받고 조공도 하고 했잖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당시 때 그냥 클럽 같은 거였어. 왕의 책봉은 클럽 가입하는 거고 조공은 회원비였어. 너네가 제일 큰 나라였고 너네랑 잘 살기 위해서 뭐 무역도 하고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근데 클럽에 가입했다고 니네 가족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근데 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역사를 쫙 보고 나서 어떻게 더 이렇게 단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오늘 역사가 5,000년의 썸이잖아요. 다들 생각할 때 중국의 역사가 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자, 성경에 보면 BC 3000년경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있었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흩어졌었죠. 가장 핵심이 뭐였어? 뭐 때문에 흩어졌어? 하나님께서 나누신 기준이 뭐였어요? 언어죠, 언어.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BC 3500년 우리가 4대 문명이라는 걸 배웠죠. 4대 문명 아는 사람? 은서, 다운이, 건우,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 중동 쪽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서 이집트,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이제 황하,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맞죠. 3500년쯤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황하 문명은 기원전 3000년쯤에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됐다고 볼까? 당군 할아버지 들어봤어요? 그냥 이제 곰이 흑녀가 돼서 막 이렇게 됐다고 신화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 기록들이 다 있어. 그래서 기원전 2300년경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여기 보면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는 이제 중국이고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황하 문명에서 시작돼서 전설 속에 요순 임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라로 이어지는데 제일 처음 이 요임금 때 이때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어떤 거예요?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황하 문명까지만 봤는데 1980년대 이후에 요하 문명이라는 게 발굴이 됐어.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황하 문명이 최고고 황하 문명에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게 요하 문명이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이제 랴오닝성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고조선이 영토였어요. 거기서 이제 요하 문명이 발굴이 됐는데 엄청난 문명인 거야. 근데 아직까지 문자는 발견되진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황하 문명보다도 막 더 앞섰어. 한 1000년 정도 앞섰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중국이 요즘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기네 문명의 시작은 황하 문명이 아니라고 해요. 어디라고 말할까? 요하 문명이라고. 그래서 이 중국의 유구한 역사는 황하 문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요하 문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그려놨죠. 당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청동검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저걸 이제 비파용 동검이라고 해요. 이제 저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자 요하 문명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중국은 그걸 지네 거라고 막 해.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거 고조선인데 근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잖아.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중국 땅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2021년쯤에 독일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국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했어. 그러고서 이제 논문을 발표해요. 네이처지라는 되게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를 하는데 이 요하 문명은 화하 문명이랑 달라. 그리고 이 한국의 조상인 동이족 또는 일본계 이 사람들의 발원 문명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학 그리고 뭐 고고학 그리고 유전학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화하 문명이랑 달라. 우리의 조상 문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첫 번째 중국 역사가 더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더 짧다고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최소한 같이 시작했다. 동시대 때 그걸 항상 우리 기억하고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다가 제가 퀴즈를 3개 정도 낼 거예요. 중간중간에 맞추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없지만 5,000원을 줄게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냅니다. 번호는 제일 첫 번째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한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쯤에 있었는데 이제 BC 2000년 시대예요. 이때는 성경에서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예요. 1000년이 지났죠. 그럼 이때 국가 단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생기는데 중국은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을 때야.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슨 나라예요?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한국의 각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막 갑골 문자라고 해서 한자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고조선이나 이런 묘화문명에 뭐 어떤 문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을 가르는 가장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화문명이 걔네가 이 묘화문명도 우리 거야 중국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건 우리 거야 니네랑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문화라고 했죠. 문화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아까 이 사람이 그리면서 들고 있는 거 어떤 거? 비파형 공검. 근데 이게 이 한반도 지역과 여기 유황문명이 생겼던 쪽 랴오닝성 쪽, 뭐 만주, 네, 동북 삼성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쫙 왼쪽으로 좀 더 파고들어서 아우르는 이 지역. 여기서만 이제 발굴되고 그 밑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만리장성 밑에 화학문명 지역에서는 안 나타나는 문화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로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방구 신화에서 맨날 아는 게 뭐예요? 마늘 먹은 곰. 곰을 숭배하는 사상. 그리고 그 곰이 뭐가 됐죠? 여자가 됐죠. 여신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요한 문명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게 한반도까지 아우르는 이 문화의 되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도 막 민족들이 막 왕이 없이 지내다가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해요? 왕 달라고 막 하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여기 주나라 고조선 여기서도 이제 왕들이 굉장히 좀 더 이제 힘 있는 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돼요. 이 당시 때 이제 그리스 로마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 주나라라는 게 또 나름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봉건제라는 걸로 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왕 혼자서는 아직 힘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니 거기서 그냥 너네 땅 해.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봉건 제후들이라는 사람이 생기는데 한 140개 정도 됐어요. 140개 정도라는 제후들을 데리고 주나라 왕이 통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고조선이었어요. 중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조선이라는 문화. 이 고조선이 2300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려시대 때 당군세계라는 책이 있고 거기 보면 47대 왕조가 누가 뭐 했고 이런 것들 다 적힌 역사책들이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보면 이게 뭐예요? 고인돌인데 이게 이제 화학문명과 유황문명을 가르는 되게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아까 돌무지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죽은 사람들을 돌로 이렇게 묻는다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이런 고인돌을 만들어서 사람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어때요? 사람들 몇 명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되게 어떤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명적인 요소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의 50%가 한반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인돌은 한반도와 이 유화 문명이 있는 요 권역에서만 나와요. 화학 문명 쪽은 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고인돌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전북 고창, 전남 화순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유네스코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기원전 500년에 다윗이랑 솔로몬 왕국이 다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 바빌론한테 다 망하죠. 그 시대 때가 이제 기원전 500년 시대예요. 이때 이제 철학의 시대라고 해서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중국에서는 공자도 나오고 석가모니도 나오고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정말로 넘쳐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 이제 전 세계를 아울러요. 자 이때 아까 주나라에서 제후가 14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나라가 약해지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시작이 돼요. 너도 나도 막 들고 일어나서 내가 왕 할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서 막 서로 싸우고 하다가 1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최초로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게 기원전 200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진시황은 통일을 하고 나서 15년 만에 멸망을 해요. 15년 얼마 안 됐죠. 15년 사이에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성이에요. 만리장성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갈 건데 그리고 또 병마용행도 가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쌓은 건데 이 만리장성이 그다음 한번 만리장성이 되게 큰 의미인데 중국은 항상 만리장성을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요. 만리장성 너머는 다 오랑캐들이야. 만리장성 이남은 우리 역사야. 이런 점이 있어서 만리장성 넘어서 있던 여러 막 이민족들이 만리장성 밑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우리 역사야. 만리장성 밑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밖의 역사는 여전히 오랑캐 역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뭐가 발견됐다고요? 요한 문명이 발견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우리보다 더 발전된 문명이 위에 있었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갑자기 그 나오고 나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했죠. 고조선, 구역, 고구려 발해가 뭐라고요? 진해 역사야. 그거를 이제 또 이 만리장성이랑 진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계속 확장을 시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끼워 붙여가지고 사실 만리장성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 압록강까지 연결을 시켜서 만리장성의 끝은 여기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걔네들이 계속 얘기했던 만리장성 한쪽은 우리 역사야라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만리장성을 넓히는 작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왔던 것 중에 또 치지 않아. 요한 문명이랑 화학 문명, 너 안 돼. 요한이랑 화학 문명의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 아까 말했죠, 세 가지. 다원이는 맞출 것 같은데. 일단 주연이 먼저. 주연이 손든 거 아니야? 다원이 언어? 아니야, 언어 아니야. 서원이. 무덤. 무덤 하나. 그다음. 세 가지 얘기해야 돼. 세 가지. 그래, 다원이. 무덤, 기타형, 무덤, 공토템 여신. 네, 비파형 동검, 돌무지 무덤, 그게 이제 고인돌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공토템과 여신 숭배. 이 세 가지는 이 요한 문명과 황하 문명이 분명히 다르다 증명해 주는 사항들이에요. 그다음, 자 이제 성경이 구약이 끝났어. 구약이 이제 말하기에서 끝나고 이 시간이 있는데 한 200년 정도가 사실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제 BC 200년 이 경우에 성경의 역사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계속 역사가 시작됐겠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항우와 유방 들어봤어요? 초한지 읽어본 사람 있나요? 항우와 유방이라는 사람이 또 서로 치고받고 싸워. 진나라가 망했잖아. 진나라가 망하고 싸우고서 이제 이게 기원전 200년이에요. 한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자 이때 이제 우리 고조선도 이제 드디어 바뀌게 돼.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이 중국의 한이라는 이 큰 나라한테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면 그때 고조선이 다른 나라랑 한이랑 무역을 하는 걸 막 방해했던 거야. 그래서 이 한이 열받아가지고 6만 명을 데리고 고조선의 수도를 공격을 해서 그래도 1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조선이랑 한이 어떤 관계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원수 관계도 맞는데 서로 안 좋은 것도 많은데 대등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이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걸 하지 말라 막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대등한 관계였다는 거지. 그 관계 속에서 새가 틀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 아쉽게도 고조선이 져서 망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고조선이 망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 머무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치,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남방이 사만이라는 게 생겨요. 사만, 마한, 변한, 진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한이 나중에 마한이 백제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고 이제 변한이 뭐 가야라는 나라가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고조선에 유민이 내려와서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 고조선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가 됐다고? 삼한. 그 삼한이 뭐라고? 그치. 근데 그게 이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름이 뭐예요? 그치. 대한민국의 그 한이 하나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이 정리되는 이 시기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쯤 해서 우리나라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요. 그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3,000년이 지났어.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가 이어지고 또 똑같이 중국에서는 뭐가 생겨요? 삼국지는 읽어봤나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엄청난 영웅들의 시대가 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은 이어지죠. 한 전이 초한지고 한 다음이 삼국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열기라고 해놨는데 중국도 삼국으로 쪼개지고 우리나라도 삼국으로 쪼개져서 이제 열심히 각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랑 고구려랑 신라가 각자 열심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백제가 먼저 근초고흥이라는 좋은 왕 때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장수왕 이런 왕들 때 엄청 큰 나라를 만들고 잘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00년 이제 3,500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1,500년 전. 이때 이슬람이 이제 막 등장. 기독교만 있다가 뭐 다른 종교도 있었지만 큰 종교는 기독교가 있다가 이제 이슬람이 막 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때 중국의 수나라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근데 이 수나라가 얘네도 얼마 못 갔어. 40년밖에 못 갔는데 이 나라가 엄청 우리나라랑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수나라가 어떤 게 떠올라요? 수나라 하니까. 제 물도 떠오르죠. 그래서 얘는 약간 물로 흥하고 물로 망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나라 공국 밑에 대운하 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만들었던 대운하가 2,4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길이가 얼마나 될까? 2,400. 우리나라 남한에서 저기 북한 끝까지 하면 한 1,200km 정도 돼요. 그거보다 2배를 이때 500년 때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이 중국은 만들고 사람들 데리고 얘네들 스케일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수나라 양제라는 사람이 되게 두 번째 왕인데 되게 좋은 뭐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고구려를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고구려에 엄청 집착을 했어. 그래서 4번이나 쳐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육군 113만, 해군 20만, 몇 만이에요? 130만. 그런데 삼국지에서도 막 100만이 많이 나와요. 적벽대전 이런 거 막 1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약간 뻥이라거든요.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로 보면 한 1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0만은 여러 가지 루트로 찐이다.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그건 진짜 130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큰 전쟁이 가장 유명한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이 중국에서 이 수나라에서 별동대 30만이랑 우리나라는 몇 만이 싸웠어요? 6만? 우리나라는 고구려군 단 1만 명. 1대 30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다 무찌르고 몇 명만 들어갔거든요. 2,700명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이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예요. 좀 되게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것도 1대 30으로. 대단하지 않아? 살수대첩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619년에 멸망했다고 했잖아. 수나라가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야. 얘네가 그래도 인구가 한 4,500만 명 정도 될 텐데 130만을 끌고 와서 30만에서 2,700만 남았다고 하죠. 엄청나게 죽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도 있고 뭐 죽은 사람들 뭐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네. 4분짜리인데 살수대첩은 여러분들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수나라를 크게 묶는 고구려 살수대첩.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양제는 점차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 야욕은 고구려에도 뻗쳤죠. 고구려 땅이 탐나는군. 그리고 612년, 무려 113만 명이 넘는 수나라군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수나라군의 대열이 약 370km까지 이어졌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 수나라군은 고구려의 이동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의 방어로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구려의 청해 전술로 인해 수나라군은 지치기 시작했죠. 배고파. 이에 수나라 양제는 우중문에게 별동대를 만들어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했어요. 우중문 장군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쳐라.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5천여 명의 별동대는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평양으로 간다. 수나라군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리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 마십시오. 을지문덕 장군?
위기의 순간 을지문덕 장군이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우주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주둔지를 향했습니다. 난 고구려 장군이요. 뭐라고? 꼼짝 마라! 무기를 버리고 항복! 버렸소. 이렇게 순순히? 그리고 항복하는 척하며 수나라군의 상황을 살폈죠. 군사들이 많이 붙여있군. 아하! 행복하는 척하면서 염탐을 한 거군요.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가둬라. 부하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장군, 행복하러 온 적장을 붙잡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가? 결국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풀어주었죠. 역시 예상대로군. 뭔가 좀 찝찝한데. 이후 수나라군이 공격할 때마다 공격하라!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척하며 평양 쪽으로 수나라군을 유도했습니다. 모두 피하라! 거기서라! 계속된 유도 작전에 수나라군은 점점 지쳐갔죠. 도망가는 꼴 좀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무섭더냐?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군요. 장군, 을지문덕이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서신? 을지문덕이 보낸 서신엔 시 한 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는 겉으로는 우중문을 칭찬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우중문을 놀리며 해군을 종용하는 내용이었죠. 그대의 신통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고 신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싸움마다 이긴 궁이 이미 크니 만족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제대로 붙어본 적도 없는데 이긴 공이 크다니 날 놀리고 있군. 을지문덕 장군은 전략이 정말 뛰어났군요. 맞아. 시를 통해 우중문에게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준 거지. 그 무렵 수나라군은 오랜 전투와 식량 부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중문은 수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좋겠군. 그리고 수나라군이 살수를 건너기로 다행히 모두 죽지 않군. 모두 강을 건너간다. 갑자기 웬 화살이. 고구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후퇴하는 수나라군을 쫓아가 공격을 펼친 것이었죠. 고구려군이다! 공격하라! 이 싸움을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수나라군을 싹 쓸어버려라!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군이 고작 2,700여 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살수대첩은 고구려군의 큰 승리로 끝이 났답니다. 이럴 수가. 대통령이요? 30만 분이 2,700명밖에. 그래서 살수대첩이 이렇게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아까 몇 대 몇? 1대 30으로 싸워서 이긴 큰 전투였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전 세계에서 어떤 전투? 1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국은 수당송 많은 나라들이 이 시기 때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신라라는 나라 전체를 통일하고 발해도 나타났다가 고려까지 생겨요. 그렇게 보면 자, 아까 그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당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당도 고구려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당시 때가 고구려가 되게 잘 나가던 때 그래서 눈에 가시인 거야. 그래서 당태종도 이제 몇 마를 데리고 오냐면 또 20마를 데리고 와요. 20만 데리고 와서 안지성이라는 데서 싸우는데 저 때가 또 고구려군은 몇 만이었습니까? 1만. 맞아. 또 1만이었어. 이번에 몇 대 몇이야? 1대 20.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그래서 안지성 전투에서도 이기고 당나라는 후퇴를 하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엄청 대단하죠. 당시 때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 1대 30을 한번, 또 그 다음 1대 20을 한번 싸웠어. 그리고 다 이겼어.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천안봉 어떻게 올라는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와서 어떻게 된 상태일까?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펀치가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도 한 번 진 게 있고 이를 갈고 있었겠죠. 이번에 신라랑 이제 편 먹고 공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맞아요, 졌어요. 이제 져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당나라가 지네가 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도 또 당나라랑 싸워요. 그래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또 몰아내.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이제 700년이 됐어요. 발해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900년 정도 되면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고려는 알죠?
고려가 왜 고려였을까? 고구려를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고려였어요. 고려는 한반도 남쪽에 있었지만 어땠다고?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를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고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또 거란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때 뭐냐면 이제 중국은 당이 약해지고 송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건데 송은 되게 군대를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문화가 발달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뒤로 이어지는 뭐 성리학, 그림, 드라 이런 게 엄청 발달을 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 위쪽에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여진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의 힘이 엄청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또 고려의 초반에 쳐들어와요. 또 이번에도 몇만? 20만이 또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고려 전에 발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퀴즈예요. 고조선이 망하고 북방에는 부여랑 고구려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고조선 유민들 중심으로 남방이 형성된 조민은 다시 선찬. 그렇죠. 삼한. 오케이. 성찬이 하나, 다운이 하나. 네. 그다음. 자, 아까 그래서 송이 약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 위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 세져요. 걔네들이 국방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로마 시대 여기 지나고서 유럽에서도 십자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펼쳐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유목민들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이 막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거야. 중국에서 송나라도 밀어내고 고려도 쳐들어와.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 최수종 아저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보신 분 있나요? 보진 않아요, 살짝.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 전쟁도 자, 세 번의 전쟁이 있었어. 1차 때 80만이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서희라는 아저씨가 그냥 말로써 무찔러 외교 담판을 해서 말로 물러가고 오히려 이 땅 우리 거야 해서 80만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땅을 받고 끝났어. 그 다음에 2차로는 40만이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도 막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또 어떻게 해서 잘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3차 때 10만이 왔는데 이때 강감찬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귀주 대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려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송이 되게 군사적으로 되게 약했다고 했잖아. 얘 여기서 나타난 이 거란족이 원래는 우리나라를 치고 송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됐어? 졌어. 그러니까 송을 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덕분에 이 고려랑 요나라라는 요나라라는 이 북방 이민족 나라와 송나라라는 이 나라의 이 삼각적인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우리 덕분에 살았죠. 당시 때는. 그다음.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한테 쳐들어왔던 이 나라들도 분명히 많이 세했어. 우리나라랑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또 다른 북방 민족, 여진족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또 세웠어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고구려 얘기했듯이 고려가 한참 싸웠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힘들어, 힘 빠진 상태야. 근데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에는 그냥 순순히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서 얘네들이 우리를 먹었으니 이제 또 어디로 갔겠어? 성으로 갔죠.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도 멸망을 해요. 그다음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송으로 가서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은 들어봤죠. 그래서 몽골이 또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북방 유목민 전성기라고 한 게 요 북방 지역 만리장성 밖에 있던 요 유목민들이 엄청 영향을 받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이번에 어디부터 쳐들어와? 또 어디부터 쳐들어오겠어? 중국한테 가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고려랑 몽골의 전쟁이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도 열심히 싸웠어. 힘들지만 진짜 죽을 좀 힘들 30년 동안 싸웠어. 그래서 이 무신정권이라는 막 장수들이 지배체제로 등장하면서 그래도 싸워야 된다 하면서 막 열심히 계속 싸웠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지고서 이때 우리 팔만 대장경이나 여러 문화재들 다 불타고 몽골족들이 우리나라 막 깊숙이 와서 막 사람도 죽이고 다 태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그래서 그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를 정리를 하고 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여기 밑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거란족이 여진족이 나라 금나라로 가서 걔네를 멸망시키고 이제 얘네가 뭐가 돼요? 원나라가 되는 거예요. 몽골 제국 중에 하나였던 원나라. 이게 이제 1270년 이 정도쯤 돼요. 자, 이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림이 막 활발히 그려지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런 새 세상이 열렸는데,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 땅도 발견했어.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어요. 조선이 건국이 되고 중국도 그 송나라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다시 한족의 나라 명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다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데, 자 이제 조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고려가 계속해서 고구려를 이어받겠다고 했잖아요. 얘는 항상 이 북쪽으로 더 나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제 이성계라는 사람한테 북벌이다, 지금이 기회다, 명이 좀 약해졌으니까 명나라랑 전쟁을 해서 다시 땅을 되찾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한테 위로 올라가서 명이랑 전쟁을 하고 땅을 되찾아와 했는데 이성계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명나라랑 싸우면 너무 백성들이 힘들다. 그래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은 어디를 이어받은 나라일까? 그렇지. 고조선을 이어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은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있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계속 뭐를 이어받은 거지? 위에 어느 나라? 옛날에. 그죠? 옛날 국방에 있는 나라들 좀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의 수단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 독일에 가서 있었죠. 마틴 루터가 1500년 때 이때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하면서 종교가 개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져서 1590년 그리고 정유재란까지 해서 일본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근데 이때 중국이 어때요? 명나라였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명나라가 얼마나 도와줬을까? 나를 엄청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때 명나라 10만 정도 계속해서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한 15만 정도였어. 근데 사실 거의 명나라 도움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나름 열심히 잘 도와준 덕분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들 우리나라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어디가 또 들고 일어났어요. 위에 있는, 항상 아일랑성 위에 있는 그 유목민족이 또 들고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이번에 이제 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근데 또 얘네도 마찬가지야. 계속 중국으로 밀고 내려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어가? 항상 여기 북방에 사는 나라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먼저 제거하고 가야 될 대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후방이 항상 불안하니까. 또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요. 첫 번째 정묘 불안. 후금이 나라가 3만이나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이때 그냥 우리나라가 형제국 하자 하고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는 여전히 명이 좋아. 우리 많이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명의 편을 드니까 또 쳐들어와. 10년 있다가. 그때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심히 싸웠지만 또 지고 이번에는 신하가 밀고 그렇게 하고서 그 나라가 이제 또 중국으로 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패턴이 있죠. 중국이 본토의 나라가 말량성 이남의 나라가 뭔가 좀 약해지면 어디가 생겨요? 이게 북방 이민족들이 일어나. 그럼 걔네들은 먼저 뭐부터 쳐들어와? 우리나라부터 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이게 지금 계속 패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고구려가 물리친 중국의 두 나라와 대표적인 전투의 일을 보면 안 돼. 뭐였어? 두 나라랑 그쵸? 기르대첩 말고 고구려. 기르대첩은 고려였고, 고구려. 나를 이름 뭐였지? 너무 어려워? 다시. 나당 존재 아니야. 성창이 맞췄잖아, 현석. 사수대첩하고 안시영. 근데 사수대첩 어느 나라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나라야? 명나라. 명 아닌데. 자, 민혁이. 수나라요. 내가. 그다음. 안시성. 안시성 전투는. 안시성은 그 당나라. 오. 네, 수나라 사수대첩. 그리고 또 아까 1대 30, 1대 20. 그렇지. 엄청난 성과였어요. 자, 이제 많이 넘어왔어. 1800년대. 이제 저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어. 막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 아직도 애기. 아직도 애기라기보다 옛날 사람들이었어. 다 옛날 사람. 그래서 청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다가 영국이랑 아편 전쟁을 해서 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외국이랑 교류 안 해. 그래서 딱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두 나라는 이 거대한 변화에 적응을 했을까 못했어. 못했겠죠. 그래서 변화 부적응이었던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때 근데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서 그 전까지 좀 약한 나라였는데 엄청 세진 거야. 그러고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병합을 해버리고 중국도 쳐들어가서 중국에도 이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중국이랑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엄청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때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일본도 이제 같이 그 흐름에 해서 우리나라랑 중국을 같이 이제 좀 아우르는 일본의 힘이 엄청 세졌다. 그래서 우리랑 중화민국이 당시 때는 어때요? 공동의 적이 있던 시대였죠. 둘 다 공동의 적이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망했죠. 1945년.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자, 지금까지가 5천년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자, 다시 한번 돌아와. 자, 중국 계속해서 이야기해. 야, 이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우리 역사다. 우린 아니라고 해야 되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현재 중국 땅에서 있었던 나라는 중국 역사야. 그리고 중국 문명의 기원은 이제 황하 문명이 아니라 묘화 문명이야. 얘네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그건 니네 생각이고 국제적으로 역사의 기석은 민족 언어 문화 기준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황하 문명이랑 묘화 문명은 엄연히 달라. 같은 문명이 아니야. 그리고 묘화 문명은 니네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뭐였어요? 묘화 문명이랑 황하 문명이 달라. 근거가 뭐였어요? 세 개. 이파영 정동검, 돌무지 무덤, 오멘 여신 토템. 두 번째. 너희는 대한민국으로 한반도 남부 4만을 이어받았지. 이 북부는 너희랑 상관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자, 남부는 남부 끼리만 있던 역사가 아니라 북부 역사의 연장선이야. 삼한이라는 거는 고조선에 있던 유민들이 남하에서 세운 나라야. 그리고 또 뭐예요?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고 조선은 고조선을 이어받았어. 그 다음 마지막에 중국은 원래 여러 민족 국가였고 한족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다 우리는 통치체계에 속한 그런 나라고 너희도 왕 책봉 받고 조공도 바쳤잖아. 너희 우리나라 속국이었지. 우리는 당시 때 그냥 이런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어. 왕의 책봉 받는 거는 너네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거였고 조공은 회원비 낸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니네 가족이 된 건 아니잖아. 자, 우리 역사에서 너네랑 대등한 시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싸웠어. 책봉과 조공을 바친 건 외교적인 선택일 뿐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등하게 많이 지내면서 수없이 싸웠다는 거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였죠? 그리고 이제 안시당 전투. 그게가 근데 또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야?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등했던 중국이랑 대등했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고조선 시기 때부터 삼국시대 초기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 그리고 또 고려 초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5천년 역사를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긴 역사를 가졌고 더 어떤 문화? 더 위대한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5천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중국과 항상 대등하게 지내왔고 오히려 지금 고고학적으로 막 밟는 거 중국이 되게 엄청난 충격이 휩싸였었어. 묘화 문명이라는 게 동이족의 문화인데 우리보다 더 앞섰다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중국도 역사를 뜯어고치고 우리나라 역사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저희 묘화 문명 저희 중국 땅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도 없고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무슨 문화예요? 묘화 문명도 그런데 이제 북방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고조선과 고구려와 이쪽 문화인데 거기가 다 지금 어디 있어? 중국과 또 어디? 북한에 있죠.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고대사 북방 고대사의 연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무사히 지도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문화의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문화가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중국 땅이 크지만 그 중국 땅에 속한 그 역사들이 다 중국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문화의 맥을 같이 하는 우리의 문화였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항상 우리가 중국과 대등했고 참 중국처럼 대단한
가능성과 힘을 가진 민족이었구나. 이걸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이 동북 공정을 이야기를 할 때 오늘 3가지 이야기한 거 꼭 잊지 말고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 한 명 스피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첫 번째로.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중국은 우리나라를 되게 좀 얕잡아 보기도 하고 자기네 역사를 흡수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고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도 하고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너무나 귀한 강의였습니다. 10시 13분인데 야 30분까지